성장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거대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다시 폭발적인 성장의 불씨를 지필 수 있을까요?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그 비밀을 파헤친 최신 연구 결과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어느 순간 성장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정체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곤 하죠. 하지만 이번 연구를 보면요, 제도약의 길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뭔지부터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죠. 바로 돌파형 성장이라는 건데요. 이건 단순히 좀 더 성장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업계를 압도하는 정말 드물지만 강력한 성취를 의미합니다. 한 연구에서요, 한때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정체기를 겪고 있는 대규모 글로벌 기업 848개를 분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요, 단 99개 기업만이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우리가 말하는 진짜 돌파형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정말 소수죠. 하지만 이게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에요. 또 다른 144개 기업은 제도역을 시도하긴 했지만 아쉽게도 그 성장을 끝까지 유지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성공만 하면 그 보상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첫 5년 동안의 연평균 주주총 수익률이 무려 20%에 육박했어요. 반면에 실패의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혹독합니다. 실패한 기업들의 수익률은요, 그냥 가만히 정체 상태에 머물렀던 기업들보다도 더 낮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성공한 기업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낸 걸까요? 연구 결과를 보니까 크게 4가지의 뚜렷한 전략적 경로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 차트를 보시면 가장 흔하게 사용된 방법은 바로 확장 전략이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깝죠? 하지만 앞으로 보시겠지만 이 4가지 전략 모두 각자 딱 맞는 상황에서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로 확장 전략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회사의 핵심 사업에 모든 걸 걸어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전략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장비 임대 기업인 유나이티드 렌털스인데요. 경쟁사들이 경기 침체에서 겨우 회복하려고 했을 때 이 회사는 오히려 건설업이 반등할 거라는데 아주 크게 베팅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경쟁사를 인수해서 규모를 엄청나게 키워버렸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그 후 5년 동안 연평균 68%라는 그야말로 기록적인 주주 수익률을 달성합니다. 두 번째 경로는 좀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덩치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미래의 성장 동력이 있는 곳으로 회사의 자원과 초점을 과감하게 옮기는 거죠. 콘스텔레이션 브랜드가 정말 이 전략을 기가 막히게 활용했는데요. 당시 미국에서 멕시코 맥주가 엄청나게 뜨고 있었거든요. 이걸 딱 간파하고는 코로나에 미국 내 판매권을 인수할 기회를 꽉 잡은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장세가 둔화된 와인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했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자원을 재배분한 게 성장의 불씨를 다시 확 지폈다는 거죠. 그 결과 연간 45%의 주주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룹의 기업들은요, 파는 물건을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파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쳤습니다. 지금의 부킹 홀딩스, 그러니까 당시 프라이스라인이 딱 이 경우인데요. 원래 이 회사의 상징과도 같았던 경매 모델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는 잘 안 먹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버리고 호텔이 수수료를 내는 에이전시 모델로 전환했는데 이게 그야말로 대박이 나서 엄청난 해외 확장을 이끌어냈습니다. 바로 이 사업 모델의 혁신 하나가 회사를 업계 리더의 자리에 올려놓았고 연간 33%라는 높은 주주 수익률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경로입니다. 이건 사실 가장 드물고 또 가장 과감한 방법인데요. 바로 시장의 판도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런 획기적인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닌텐도를 떠올리시면 딱 맞습니다. 한동안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침체기를 겪었잖아요. 그러다 혁신이라는 자신들의 뿌리로 돌아가서 닌텐도 스위치라는 하이브리드 콘솔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건 다들 아시다시피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콘솔 중 하나가 됐습니다.
바로 이 단 하나의 혁신 제품이 연간 30%가 넘는 주주 수익률을 가져왔고 닌텐도에게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과감한 변화들 있잖아요. 이게 잔잔한 바다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의 예외 없이 어떤 위기가 그 불꽃을 지폈다는 거죠. 연구 결과를 보면 이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변화하는 고객의 수요라던가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거센 압박, 같은 이런 외부적인 압력이요, 결국 기업의 그 무거운 간성을 깨트리는 데 필요한 결정적인 촉매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리더들은 이 교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첫 단계를 제시하는데요. 첫째, 우리 회사의 상황에 딱 맞는 전략을 선택하고, 둘째, 단순히 성장만 외칠 게 아니라 그걸 뒷받침할 실행 기반을 닦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셋째, 위기를 절대로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돌파형 성장, 물론 정말 어려운 길이죠. 하지만 불가능한 길은 결코 아닙니다. 위기를 기회로 보고 과감하게 행동할 용기가 있는 리더에게는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이 분석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기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당신의 조직이 지금 절대로 낭비해서는 안 될 위기는 과연 무엇입니까?